네, 오랫동안 북한 정보를 분석해왔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건 북한이 왜 지금 그렇죠. 이 시점에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늘이 경교롭게도 폐막식 날이 14 공동선언 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9월 3일 날 김정은이가 모란봉학단 신곡 음악회에 참석한 이래 꼭 한 달 동안 지금 현재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국내 내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연금당했다는 설까지 심지어는 건강에 심해가지고 동생인 김혜정이 직접 업무를 관장한다는 등 별의별 소문이 난무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소위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똑같은 프로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다리가 불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걸 보여줘도 김정은이가 북한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통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황병서, 최용해, 김양근은 북한 김정은 집단에서 최고의 소위 측근 그룹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은 올 1월 달부터 9월 3일까지 북한 김정은이가 올해 133회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병서가 바로 97회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 횟수 빈도로 1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최용희가 37회를 했습니다. 2위입니다, 2위 북한에서. 그러니까 직접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다니는 이 측근 이 인방이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북한에 없어도 북한을 통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바로 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과는 달리 소위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 결정에 많이 대남 정책을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전격적으로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통보를 하고 지금 오늘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지금도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이 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이제 전망을 하는데, 네. 저도 남북 관계가 잘 좀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나 저는 이번 이 실세들의 방안이 소위 쇼를 김정은의 평화적 제스처를 연출하는 것이지 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게 북한 노동신문 최근 기사 목록입니다. 북한은 어제째야 노동신문에 소위 아까 조평통 있잖아요. 예. 통일전선부장이 조평통 부위원장을 겸임합니다.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직접 북한의 통치자가 겸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평통 위원장은 발표를 않고 부위원장이 바로 북한 대남단 등 비서이자 통일전선부장이 김양근입니다. 이 김양근이가 소속된 이 조평통에서 어제 노동신문에다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14 공동선언 7주년에 담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왔어요. 제목이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4대 매국 동족 대결에 매달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노동신문에 크게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 바로 오늘 지금 이러한 남북관계 물꼬를 트겠다고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는 마당에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북한이 이러한 소위 성명서를 발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성명서 발표의 주체가 누구냐면 조평통이고, 조평통은 실적으로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근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패당을 하고 악랄한 동족 대결 척도, 이게 지금 어제자 노동신문에 난 이 기사 내용입니다. 예. 성명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말이죠.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온갖 잡세기들의 반공화국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라. 이런 모략 중상적인 이러한 멘트를 갖다가 북한의 공개 기관지인, 관영 기관지인 노동신문에다가 발표를 해놓고 네. 그 순간에 내려가겠다고 좀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최근 1년에 지금 오늘자를 보게 되면 뭐가 나왔냐면 외세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비굴한 주택, 또 10월 1일 날에는 세월호와 함께하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반역 정권. 이게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네. 이 일련의 그 북한의 논조를, 대남 논조를 보게 되면 계속 대남 비방 중상을 해왔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돼서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대남 정책의 결정. 이게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그 방안이 좀 우리 박람이 의미가 있고 진성이 있으려면은 바로 이러한 대남 논조부터 좀 강해서 오늘로 좀 수위를 낮춰가지고 하면서 했을 때는 저희들도 진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원장님? 그 과거에 지금 김정은 정권뿐 아니라 그 앞에 정권들에서도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화해를 하고 예. 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은 말대로 거칠게 험하게 하고 비방을 하고, 예. 그런 것이 뭐 동시에 이루어졌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남 정책의 기본이 대남 강경에다가 온건을 배합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이들 언론에서 이야기를 화전 양면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사실상 북한의 대남 전술에 적합치 않은 용어입니다. 화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대화거든요. 평화고. 네. 그러면 저는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공세거든요. 북한은 전쟁 공세, 강경 노선을 주로 하고 온건 제스를 배합하는 강원 양면 배합 전술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소위 우리가 기계적으로 볼 때 그 대화 공세하고 전쟁 공세를 50도씩 비슷하게 가는 구도가 화전 양면 전술인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남 강경에다가 온건을 배합하는 노선인데 북한이 보통 대남기에 제스처를 취할 때는 논조가 말이죠. 대남 그 논조가 높은 단계에서 중강도 저강도로 낮추면서 임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 논조가 계속 지금 대남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서 갑자기 지금 또 저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은 네. 제가 25년 동안 이 분야를 대남 전략을 본 제 견해로서는 네. 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는 설령 이번 박람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튀고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구축시키기 아니라 노력을 할지라도 네.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유지는 이 주체사당과 선군혁명 노선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대남 전조선혁명을 추구하는 이 집단과는 본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남북관계 좀 유화무드가 조성될 수 있어도 네.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해가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그것은 우리가 70년 동안 이 김일성, 김정일 집단하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 지금 한 집단하고 당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할 때는 아니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당해보고도 아직도 모르고 이게 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낙관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예. 저는 좀 냉정하게 보되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단조로는 신뢰 회복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바로 그 대북 그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민족의 입장에서 정말 그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면 아주 대북적으로 해주는데 지난 정부의 햇볕 정책보다 더 강한 그 대북 정책이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한반도. 따라서 이번에 우선 5.24 조치 해제를 먼저 원하면은 소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금강산 방황자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거기에 따른 진상규명 그런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네. 그 남북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으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회담 지금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혹시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좀 진전된 상황이? 네, 지금 회담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 풀기자단에 기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네. 예. 이제 메뉴는 아까 전해주신 대로 이제 75,000원짜리 한정식을 시켰고요. 예. 원래는 10명으로 예약을 했답니다. 전화로 예약한 게 아니라 직접 모 인사가 가서 예약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16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식당 측에서는 부랴부랴 테이블을 추가로 배치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고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요. 아까 그 녹취도 나갔지만 김관진 그 실장이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이제 사실상 이걸 고위급 접촉으로 봐도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했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2차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진 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고요. 그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자 그거는 이제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아, 김관진 실장이요. 네네. 그 질문을 누가 한 건가요? 기자들이 기자들의 했습니다. 질문에. 그러니까 네. 그 북측 대표단이 오기 아. 전에 이제 잠깐 네네. 대기하는 상태, 접견 대기 상태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양측이 만나서 이제 오찬 회동을 할 때는 이제 김관진 장관이 모두 발언을 했고 예. 그 김한건 대북전선 부장인가요? 통일전선 부장. 통일전선 통일전선 부장. 부장이죠. 통일전선 부장이 얘기한 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양해를 얻어서 자기가 모두 발언하겠다. 이렇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아, 모두 발언을 발언을 한 그러니까 겁니다. 김영건 부장이 했군요. 예, 예. 김한건 부장이었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아무래도 수석 대표 아닙니까? 예. 그 모두 발언 권한을 넘겨받아서 발언을 한 거고요. 뭐 민감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북남 관계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아마 네. 지금쯤이면 어떤 북한이 내놓은 카드, 우리 측의 뭐 대응, 아니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카드 그런 것에 대해서 치열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가운데 앉았고 수석 네. 대표이기는 합니다만은 모두 발언을 김양건 부장이 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번 회담의 주도권, 뭐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협상은 김양건 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최룡해가 처음에 모두 발언을 했다고 했다는 소식이 잠깐 전해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김양건 부장이 모두 발언했고 그 내용은 아까 저희가 직접 들려드린 바였습니다. 예. 그 얘기도 했고 네. 남북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원론적인 언급들이었습니다. 예. 자,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다음 뉴스 특보에서 전해지는 소식들 곧바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